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코로나 블루 시대에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 시민의 역량 키우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 시민의 정신 역량 키우기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다짐이 되고 우리의 건강도 예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왼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검지와 검지를 맞춰 보실까요? 가슴으로 당기시고 60cm 뗀 다음에 3번에서 몇 번 맞추나 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 네, 맞나요? 두 번째 눈 감으시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눈 감으시고 시작. 잘 맞나요? 네, 천천히 맞나요? 네, 절 보시고 3번 다 맞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주 건강, 아주 건강. 2번 맞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맞았다. 네, 감사합니다. 별 문제 없고 1번 맞았다, 1번 맞았다. 네, 노화 진행 중이군요. 한 번도 안 맞으신 분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좋아하는 색을 골라보시죠. 평상시 좋아하는 색,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고르셨나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껏 큰 소리 외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무슨 색 하셨어요? 붉은색 손 들어볼까요? 붉은색.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갈색. 갈색 감사합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함. 청색. 제일 많군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맞습니까?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머리 깎고 입선합니다. 검은색. 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양면성이 다 있죠. 오렌지색. 네, 몇 분입니까? 바람기가 많음. 원래 파버 비렌이 한 연구인데요. 파버 비렌이 한 연구에서는 오렌지는 사교적이며 명령하고 빛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비틀어 가지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해가 없으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건강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건강 테스트 하기 위해서 조용춘 박사가 건강 박수를 만들었어요. 건강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내장 기능이 좋아지는 손바닥 박수. 손바닥 박수. 내장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좋아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손가락 박수.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하셨는지 조용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대요. 그 다음 어깨가 좋아진대요. 어깨가 좋아진대요. 주먹 박수죠. 어깨가 좋아진대요. 감사. 잘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남자는 정력과 여자는 방광 박수. 많이 해주세요. 정력도 좋아지고 방광도 좋아집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허리 박수. 손 바꿔서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요. 네, 아주 시원하죠? 다시 한번 바꿔서요. 네. 마지막으로 내장 기능이 강화하는 손바닥 박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첫.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시민의 정신 역량 키우기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정신력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을 가지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물리쳐 나가자, 이겨나가자. 1부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질서의식과
협력의식을 가지자. 민주시민의 정신 역량으로서 질서의식과 협력의식을 가지고 2부에서는 기쁨의식과 긍정의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질서의식. 질서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이 바로 질서의식인데요. 질서가 뭐죠? 질서. 서로의 개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내 개인권의 일단을 공공의지에 양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는 두 번째고 사회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사회가 먼저 공공이 살 수 있도록 나를 잠시 뒤로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 질서입니다. 왜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여러분? 왜 써야 될까요?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전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걸렸는데 모르잖아요. 나도 걸렸는데 모르잖아요. 서로 간에 이하여 우리 함께 같이 잘 살기 위하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자. 이게 바로 질서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국으로 뽑혔습니다. 비결은 국민의식이 높은 거죠. 선진화된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좋고 국민의식이 높은 거죠. 민주시민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은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죠. 여러분 운전하면서는 뭘 지켜야 됩니까? 속도를 잘 지켜야 되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어떤 아저씨 속도 위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찍혔어요. 무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칙금이 나왔습니다. 은행 가서 창구에 가서 벌칙금 내러 갔죠. 바로 창구에 있는 여자 직원에게 벌칙금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직원이 번호 뽑아 오십시오. 아니 사람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좀 빨리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번호 뽑아 오십시오. 참 이 직원 아가씨 참 되게 땡땡하네.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번호 뽑아 오셔야 됩니다. 이 아저씨 성질이 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1시간 있다가 자동차 번호표 뽑아가지고 왔어요. 번호 뽑아오라고 오라고 하니까 자동차 번호 뽑아오라고 한 줄 알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질서죠. 창구에서는 순서를 지켜야 질서를 지켜야 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다 함께 공존하면서 일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 그래야 코로나 전국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질서가 뭡니까? 시작!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 차례. 맞죠? 차례를 잘 지키는 것도 질서예요. 차례질, 차례서. 저는 부스터샷 어제 맞았는데요. 어제 병원에 가니까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빨리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무료로 놔주는 거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잘 맞고 왔습니다. 차례를 잘 지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나라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되죠.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그래서 바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제 질서가 있어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셋이 모이면 줄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 셋이 모이면 정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상사가 생기고 그 다음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고스톱 방석을 편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질서를 지키는 셋이 모이면 질서를 지키는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죠. 셋이 모이면 순서가 생기는 게 바로 질서죠. 줄을 잘 서는 것,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래야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질서의식이 높은지 확인해 볼까요? 나는 얼마나 질서의식이 높은지. 왼주먹을 쥐시고 오른손 들어볼까요? 오른손 드시죠?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하면 5개 손가락 중에서 하나 잡아서 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잡아서 펼 것인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바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잡아서 펴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를 잡아서 펴는 겁니다. 어떤 걸 잡아서 펴도 돼요. 하나 둘 셋 잡아서 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뭘 폈는지. 됐습니까? 예, 이젠 다 봤어요. 엄지손가락 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뢰성이 있는 분. 최고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습니다. 엄지척. 최고할 때. 검지 손 들어볼까요? 검지.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 분. 왜 그래요? 골치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습니까?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중지 손 들어볼까요? 중지. 네, 감사합니다. 중지. 두뇌가 명석한 분. 이게 침 놓을 때 이게 머리래요. 머리. 그 다음 새끼손가락 감사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뭐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질서도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약지 손 들어볼까요? 약지 감사합니다.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 왜 그래요? 혼자 피면 잘 안 펴져요. 제일 안 펴지는 걸 피는 사람. 그래서 제일 안 펴지는 걸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다가 사건 터뜨리는 사람, 이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 남과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머리가 바로 이분이래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이거 펴신 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민주시민의 높은 의식입니다.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시민의 정신 역량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의식이죠. 질서가 있어야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왜 질서 지킵니까? 함께 잘 살기 위하여. 공존하기 위하여. 저 부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가기 위하여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죠. 불광동으로 갑시다. 우리 딸네 집이 거기 있어요. 택시 아저씨가, 기사님이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택시 아저씨가, 기사님이 할아버지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5,000원만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10,000원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5,000원 주면서 이 양반 봐라.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나를 속이는 건가? 할아버지 5,000원이 아니고 10,000원 나왔다니까요. 야, 이 사람아! 나 혼자 타고 왔나? 같이 타고 왔지? 그러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공존하기 위하여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회 문화가 어떤지 이걸 생각하면서 질서를 지켜야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비는 10,000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10,000원 나왔으니까 10,000원을 줘야 되죠. 할아버지는 같이 타고 왔으니까 절반으로 나누자는 거죠. 이건 이제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 때 공존하고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공중보건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경찰이 학생 침 뱉었습니다. 침을 뱉으면 됩니까? 저 침 안 뱉었는데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흘린 건데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는 흘리지만 침을 뱉었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질서, 공중도덕을 이건 어긴 겁니다. 에티켓이 어긋난 거죠. 침을 뱉으면 안 되죠. 민주시민은 질서를 잘 지켜야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질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시민의 정신 역량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협력의식입니다. 협력의식.
협력의식이 뭡니까? 함께 협력하는 거죠. 영어를 써놨는데요. 제가 영어를 읽지 않고 그냥 한글말로 제가 번역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답을 좀 알아맞혀 보세요. 사회가 도덕성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살아요, 못 살아요? 개인이 생존할 수 없고, 그렇죠? 이 사회가 도덕성이 없으면 개인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죠. 그다음, 그러면 개인이 윤리성이 없으면 각 개인마다 윤리가 없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맞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영등포구가 도덕성이 없으면 무엇이 생존할 수 없고, 개인이 윤리성이 없으면 딴딴딴가 무너진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눈치 빠른 분은 알아요. 눈치 빠른 분은 알아요. 네, 개인이죠. 정답. 그러면 파란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개인이 윤리성이 없으면 영등포구가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땡땡땡땡.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이 개인과 사회는 도덕성, 개인은 윤리성이 있어야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 우리 함께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거죠.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민주시민의 정신 역량 중에 중요한 게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블루가 우울증이에요. 우울한 것. 코로나 블루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질서를 세우고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협력하면 살아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신당역 한 10년 전에 한 사람이 열차에 끼인 거예요. 전동차에 열차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열차를 밉시다. 막 흔듭니다. 하나, 둘, 셋, 우자라자자자자자자. 열차가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하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어요. 생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하기 해야 되고, 자존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생존, 자존, 공존이 있어요. 3존 시대입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자존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또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죠. 그럼 위대한 힘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살아간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재밌게 놀고 있다가 토끼가 그랬어요. 거북아 우리가 저 산 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는가 해볼까? 그래 하자. 준비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토끼가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 한숨 자자 쿡카 벌떡 일어나보니까 거북이는 정상에서 만세. 처음 들어봤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주는 교훈이 뭘까요? 꾸준해야 된다. 좋아요. 초등학생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한 학생. 네, 잠자다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 빨리 깨야 합니다. 제 2탄 나왔어요. 거북이가 토끼와 거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왔어요. 너희 둘 중에서 한 놈을 먼저 잡아먹겠다. 그런데 한 놈을 잡아먹으면 한 놈을 잃어버리니까 늑대가 게임을 냈어요. 저 강 건너 산 위에 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갔다 오나 늦게 오는 놈을 잡아먹겠다. 준비 시작. 토끼와 거북이는 막 달려갔습니다. 토끼가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강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토끼는 원래 물을 싫어하고 물 묻으면 죽어요.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거북이는 와가지고 강을 무사히 건너고 있는데 순간 거북이가 생각났어요. 우리 토끼 그냥 가면 안 되지. 토끼를 업고 가자. 다시 돌아가서 업고 강을 건넜어요. 그러자 토끼는 막 뛰어가지고 정상까지 갔다
또 왔어요. 그러니 토끼는 이제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강 때문에. 강물이 있어서 발을 동동 긁었을 때 이때 거북이가 늦게서 왔어요. 거북이가 강을 혼자 건넙니다. 아, 불사 토끼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가서 토끼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지, 거북이랑 같이 가야 되지. 그러면서 돌아가가지고 거북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서 왔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늑대. 어허, 저놈들 힘을 합치면 내가 오히려 잡혀먹겠구나 해서 늑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력하면 힘이 생기고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와 협력을 잘 함으로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협력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병사. 그러면 배고파 죽는 것을 아사, 좋아요. 얼어서 죽는 것을 동사, 잘 맞췄어요. 얼음 먹다 죽으면 다이빙. 다이가 죽는다는 거, 어린 빙. 물에 빠져 죽는 걸 익사라고 그랬죠. 사고로 죽는 걸 사고사, 잘 알죠? 전사로 죽는 걸 전사. 남에게 맞아서 죽는 걸 자살. 자기가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살. 등신이라고 그래요. 왜 죽습니까?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극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꾸로 읽어봐요. 시작. 살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살자 바꿔야 되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애인이 죽는다고 같이 죽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반 자살. 죽기는 왜 죽어요? 같이 죽으면 됩니까? 같이 살아야지. 집 밖에서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객사. 좋아요. 집 안에서 죽는 걸 집사? 뭐라고 합니까?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로 죽으면 고사? 고사가 아니고 전염병사죠.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사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돼요. 협력하고 질서의식 지키면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협력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의식은 협력해야 돼요. 협력.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돼요.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악수한 상태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손등을 올리거나 손등을 내리거나 준비하시고 손등을 내리거나 뭐 올리거나 이건 자유예요. 준비하시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손등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내려간 사람이 있죠. 운명과 팔자가 결정된대. 손등이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얹혀 살 팔자. 내려간 사람은 잡혀 살 팔자래요. 얹혀서나 잡혀서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함께 악수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민주시민 의식은 함께 사는 겁니다. 협력하면서 악수하면서. 요즘은 악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악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면 살고 분열되면 망합니다. 협력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전염되면 바로 옆 사람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 같이 좋아하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면 너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협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인 사람 태어날 때 두 개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쌍둥이라고 그러죠. 쌍둥이.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유대인 랍비한테 갔어요. 선생님, 랍비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머리가 두 개인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 랍비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를 데려와 보시오. 조그마한 막대기로 머리를 한쪽 아이를 텅 때렸어요. 텅 쳤어요. 그랬더니 이쪽 아이가 막 웃어요. 불이라는 거죠. 그때는 한쪽 아이를 땡 쳤는데 이쪽이도 같이 아파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러면 이건 둘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파하는데 웃는다. 한쪽에서는 웃는데 아파한다. 그러면 이게 둘이죠. 하나라는 건 뭡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입니다. 이거 바로 협력의식이죠. 우리는 이 협력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요즘 블루 아닙니까? 우울하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또 더 우울해요. 더 우울한데 TV를 보고 있으면 더 우울해요. 왜? TV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지. 더 하루에 인원수가 걸린 사람들이 막 늘어나지. 6,000명 늘어나더만 막 8,000명으로 넘어가고 이대로 놔두면 막 10,000명도 넘어간다고 하지. TV를 보고 있으면 우울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 우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뉴스만 보고 TV만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나와서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바람도 좀 쏘이시고, 그때는 항상 주의사항 뭘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요. 뭘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600명, 700명, 800명 걸리는데요. 어르신들 아주 그분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중증자들이 막 600명, 800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걸리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맞고 왔는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 맞았어요? 안 맞았다? 어떻게 맞냐?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면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며칠날 가서 접종 받으세요. 제가 또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격리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질서의식을 가지고,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협력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급작히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부에서는 인원수 제한하고 모이는 거 제한하고 다시 또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질서의식, 협력의식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법에 묶여 사는 것이다라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법에 묶여 사는 것이다. 자, 질서를 지키는 것은 법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질서를 지킨다. 협력하는데 왜 나한테 협력하라고 그래? 이건 법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여러분, 인생 선배인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법에 묶여 사는 것이다. 키케로의 말을 기억하면서 질서의식과 협력의식을 가지면 코로나는 예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인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협력하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